텍스트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화면에 보여줄 글자를 지정하시면 돼요. 제가 눌러보겠습니다. 텍스트. 그리고 텍스트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템플릿들이 있어요. 어떤 걸로 수업에 쓸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아무거나 선택하시고, 자, 선택되었죠? 선택하시고 우선 이 글자의 내용을 바꿔야 되니까 선생님들이 이 글자 부분을 톡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글자가 편집되는 이 창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원하는 내용을 넣으세요. 다 넣으셨으면 글자 네모칸 바깥쪽에 아무 곳이나 톡 누르면 이렇게 글자 입력이 끝납니다. 물론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에요. 자, 글자 입력이 끝났어요. 그리고 진짜 끝나려면 이쪽에 있는 완료를 누르셔야 되는데 아직 기다리세요. 이걸 누르시면 되는데 왼쪽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건 해주시면 좋아요. 글자의 크기, 어느 정도 크기로 글자를 키울 것인가 이렇게 보시고 하시고, 그 이외에 이것들은 선생님들이 필요하시면 자, 이렇게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자, 여기서는 글꼴의 모양을, 그리고 여기에서는 글자의 색깔을, 그리고 여기에서는 자, 글자를 자, 네. 자, 지금 색깔과 함께 투명도도 조절이 되어서 이쪽으로 내려가면 이렇게 투명하게 되는군요. 그리고 나중에 글자의 정렬을 어느 쪽으로 할지 이렇게 테스트로 해보시고, 모든 게 다 끝났으면 오른쪽 위에 있는 노란색의 완료라는 걸 눌러서 이렇게 맞춰주세요. 그러면 여기 또 들어갔죠. 이렇게 되면 이제 준비가 끝난 겁니다. 일단 미디어, 음악, 텍스트 세 가지만 넣어 볼 거예요. 웹은 안 넣을 거예요. 왜냐하면 웹은 정말 필요가 없더라고요. 궁금하신 선생님들은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웹페이지를 띄우는 건데 진짜 이상해요. 저는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디어, 음악, 텍스트 세 가지를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선생님. 자, 지금 마이 스튜디오 창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가장 메인이었던 중간 화면이었어요. 이제 이 화면이 라이브 내보내면 이 화면 그대로가 라이브가 나가는 건데, 이제 여기에다가 보세요. 텍스트를 쓰고 싶다라고 하시면 지금 글자 넣은 것을 탁 누르시면 화면 안에 딱 들어오죠. 이렇게 글자가 들어간 방송을 내보낼 수 있어요. 자, 다시 만약에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시면 사진이나 동영상을 딱 누르시면 돼요. 화면에 딱 들어가죠. 지금 화면에 들어가자마자는 잠시 짧게 이렇게 흰 테두리가 나오고 X자가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이렇게 흰 테두리와 X자가 나올 때는 이렇게 이동할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흰 테두리와 X자가 나왔을 땐 이렇게 이동하는 장면은 화면에 라이브로 안 나가요. 걱정하지 마시고 옮기십시오. 언제 나가느냐 하면 이렇게 한 다음에 두 손가락으로 크기를 조절하거나 또는 위치를 조절하거나 해서 나중에 알맞은 위치로 크기로 딱 되었다라고 해서 손을 딱 놓고 잠시 후에 이 테두리가 사라지면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이게 방송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라이브를 내보내면 나중에 학생들은 이 화면이 이렇게 이미지가 이만큼 차 있는 화면을 전송받게 되어요. 선생님, 제가 센스 쩔지 않나요? 미술 시간 타이틀이 미술랭 가이드입니다. 얘들아, 미술 맛집은 처음이지? 제가 봐도 센스 짱.
이거 누가 그렸겠습니까? 제가 그렸겠죠? 미술교사니까. 역시 센스짱. 자, 음악을 한번 넣어볼게요. 음악은 딱 눌러서 음악을 넣으면 음악을 넣었다고 바로 음악이 재생되지는 않아요. 음악을 넣고 여기 보시면 음악을 넣고 난 후에 짙은 청색의 노란색 막대 3개가 보이실 겁니다. 이퀄라이저처럼 보이는 이 막대가 있는데 여기를 누르셔서 재생 아이콘을 눌러야 이렇게 음악이 나가요. 그리고 또 잠시 후에 다시 또 이렇게 되돌아가죠. 그래서 나중에라도 음악을 조절하고 싶으시면 얘를 눌러서 멈추거나 또는 소리가 너무 크다, 라이브로 소리가 너무 크니까 조금 작게 하자, 이런 식으로 조절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배경음악을 깔아놓고 선생님이 여러분 안녕, 드디어 미술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데 음악 소리가 너무 크면 선생님 목소리가 안 들리시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렇게 음량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버튼은 음악이 계속 반복되도록 하는 버튼이라서 이걸 눌러 놓으면 선생님이 수업하실 때 종료할 때까지는 이 음악은 계속 배경음악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이제 제가 동영상도 한번 불러와 볼게요. 선생님들도 테스트 해보세요. 동영상을 딱 선택하면 이렇게 동영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역시 크기를 조절할 수 있겠죠? 아이들에게 수업 중에 이렇게 제시를 하면 틀면 제가 수업 녹음했던 거네요. 응? 이게 왜 엉뚱하게 나오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동영상도 재생시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텍스트, 음악, 미디어, 사진과 동영상 이렇게 넣어보는 걸 해봤습니다. 교재에서는 편집이 그 다음 과정인데 편집은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이렇게 넣고 나면 문제는 넣은 걸 어떻게 빼느냐가 궁금하잖아요. 자, 빼는 걸 해봐 드릴게요. 이렇게 집어넣고 난 다음에 뺄 때는 들어가 있는 이 미디어들을 누르고 오른쪽 위에 X자를 누르면 꺼져요. 그래서 선택하고 X 누르는 사이에선 아이들에게는 사라지지 않지만 X자를 딱 누르면 그때 화면에 동시에 학생들과 선생님 동시에 딱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라이브 진행하실 때 텍스트와 배경음악, 사진과 영상 이런 것들을 라이브 때 그때마다 필요한 걸 꺼내서 수업에 진행하시면 돼요. 선생님들 지금 제가 연수를 진행하는 동안 이 라이브 화면은 대구 스마트라는 트위치 아이디로 내보내는 중이고, 이 스마트폰에서는 숫자 4로 된 숫자 4 비터, 쓰다라는 뜻의 숫자 4 비터라는 아이디로 내보낼 예정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혹시나 트위치 계정을 가지고 계시고 또 뭐 트위치 로그인도 다 되어 있다라고 하시면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할 때 댓글을 한번 달아줘 보세요. 그러면 댓글이 어떻게 주고받아지는지 테스트 해보고 싶어요. 자, 선생님들 이제 저랑 아주 아기자기 재밌는 걸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을 때 선생님들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이런 게 나타납니다. 이건 자기 얼굴을 보여줘야 이걸 사용할 수 있어요. 저도 잠깐 스마트폰에 제 얼굴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 인식 VR 기능입니다. 얼굴을 안 보여줘야지. 여기 보이실까요? 이때 얼굴 인식 VR은 이 화면에 사람의 얼굴이 나타나면 여기서 지정한 걸 이렇게 그 사람 얼굴에 맞춰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카메라 중에 이렇게 얼굴을 인식해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카메라 앱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얼굴 인식 VR 기능이에요. 이런 식으로 뜨는데 뭘 선택하든지 간에 그것을 그 사람 얼굴에 맞춰서 이렇게 맞춰주니까 혹시나 선생님들 수업하실 때 얼굴을 그냥 맨 얼굴로 보이는 게 좀 밋밋하다라고 하시면 뭔가 재미있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 이런 것들은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면 막 완전 신나게 볼 수 있겠지만
그러게요. 중학생 이상쯤 되면 아이들이 이것이 좋아하려나? 안 좋아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무슨 뭐 생물 시간에 오늘은 민물 어류에 대해서 배워봅시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강에 가서 우리가 물고기가 되어가지고 물고기에 대해서 배워보기로 해요. 라고 했다. 이렇게 재밌겠죠? 이 얼굴 인식 VR은 종류가 꽤 많고 선생님께서 재미있게 쓰실 만한 얼굴을 찾으시면 그 얼굴로 이렇게 재미있게 적용해서 한번 수업을 해보세요. 자, 치킨. 얼굴을 최대한 많이 가려서 괜찮네요. 치킨. 이렇게 첫 번째 나오는 건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아이콘 왼쪽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아이콘 중에 세 번째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취소한다라는 기능입니다. 뭔가 적용한 아이콘을 이 기능을 취소할 때 가장 왼쪽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별은 자주 사용한 것들이 이 별 안에 이렇게 들어있어요. 사용했던 것들이 즐겨찾기로. 그렇기 때문에 실제 적용하는 건 세 번째부터 시작이에요. 꽃김 나오는 지금 레슬러가 되었어요. 자, 첫 번째가 얼굴 인식 VR이고 두 번째는 프레임을 만들어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눌러보면 화면이 그 프레임 모양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수업 때 나는 조금 독특한 이런 프레임으로 수업을 하고 싶다. 그래서 이 중에 어떤 게 선생님의 수업 내용이나 또는 선생님이 재미있게 운영할 때 좋을지 보시고 알맞게 이런 프레임들을 예쁜 걸 쓰셔서 수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얼굴 인식 AR 효과와 프레임을 만드는 데까지 이렇게 해봤어요. 자, 선생님들 이제 감정 이펙트와 스티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왼쪽에 이 두 가지는 안 한다와 즐겨찾기니까 사실 실제 내용은 아니에요. 실제 내용 여기서부터 이제 얼굴 인식 AR부터 프레임까지 했고 그 다음 게 하트 모양으로 되어 있는 아이콘인데 얘를 누르면 애니메이션 되는 감정 효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라이브를 하는 중에 아이들이 막 모여서 너무 과제를 잘했어요. 만약에 그래서 우리 친구들 너무 과제를 잘했네요 라고 하면 만약에 여기다가 알맞게 이런 걸 띄워줘 볼까 라고 탁 누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라이브 화면이 이렇게 딱 들어가요. 혹시 이게 어떻게 보여지는지 궁금하시면 선생님들 그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에서 제 아이디 트위치 아이디를 검색해서 들어와 보시면 트위치 앱에서 제 트위치 아이디 검색하시면 이게 실제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하실 수 있는데 갑자기 선생님요 그러면요 이렇게 뭘 선택할지 왔다리 갔다리 하고 이거 눌러보고 저거 눌러보고 이런 거 다 나오나요? 안 나옵니다. 요건 교사에게만 나타나요. 그래서 이렇게 눌렀을 때 요거는 학생들에게 전달되지만 뭘 할지 이렇게 선택하고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은 학생들에겐 공개되지 않으니까 선생님들 부담 가지지 마시고 이렇게 하나하나 눌러보시면서 아이들에게 라이브 수업하는 중에 무엇을 해주면 아이들이 조금 더 흥미롭게 잘 수업에 참여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응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치 방송에서 재미있게 전문 방송하는 사람들이 사용한 것 같은 이렇게 재미있는 애니메이션들을 막 띄우면서 수업을 진행하실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얘들아 뭐 이것은 뭐 이런 일이야 되게 재밌다 그치? 와 정말 재밌는 것 같아. 그러면 이렇게 그때 애니메이션이 튀어나오게 그리고 이제 나중에 수업을 다 이제 끝내실 쯤 되었을 때는 이제 아이들에게 또 헤어지는 인사도 해야 되겠죠. 여러분 오늘 수업 들어주신다고 매우 고마워요. 수고 많았어요. 자 그럼 여러분 안녕 하면서 이렇게 굿바이가 빵 터지게 이렇게 수업에 센스 있게 응용하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게 감정 이펙트입니다. 이렇게 감정 이펙트로 들어가 보면
아까 처음에 있던 7개의 아이콘들이 어디 갔는지 안 보여서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건 그때 잘 보시면 여기에 이전으로 돌아가는 화살표가 여기에 있어요. 얘를 눌러주시면, 자, 눌러주시면 다시 처음 내용으로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감정 이펙트 갔을 때 여기로 되돌아 나와야 돼요. 그리고 스티커로 이렇게 갔을 때도 이걸로 되돌아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 화면이 왜 사라졌지? 라고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이제 스티커로 가볼게요. 자, 스티커는 조금 달라요. 뭔가 애니메이션 되는 거는 비슷한 것 같은데 스티커는 뭐가 차이냐 하면 스티커는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화면에 이렇게 알맞은 위치에 두고 일부러 삭제할 때까지 얘는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업 중에 화면에 나타나게 할 스티커가 뭐가 있을지 보시고, 자, 종류들이 나오세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나는 내 수업의 주제가 이런 거니까 화면을 조금 아기자기하게 꾸미기 위해서 이런 게 나오면 좋겠다라는 것을 이렇게 선택해서 화면에 띄워두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화면에 띄운 건 선생님들이 필요 없으면 눌러서 삭제, 눌러서 삭제하면 되겠죠? 그래서 눌러서 삭제하는 게 아직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한 번씩 이렇게 해보세요. 눌러서 삭제. 자, 이렇게 띄워놓고 이동해놨어요. 이렇기 때문에 얘는 이제 수업의 이 방송 끝날 때까지 계속 박수를 치고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애니메이션 되는 스티커나 또는 뭐 감정 이펙트나 사진, 동영상 모든 것들은 다 그 물체를 선택하고 이동할 수 있고 두 손가락으로 크기를 더 키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돌리면 회전도 원하는 방향으로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소들이 필요가 없을 때는 X자를 눌러서 끄시면 돼요. 이러면 화면에서 사라지게 될 거예요. 자, 이제 잠시 편집을 하러 갈게요. 뭘 편집하느냐 하면 이런 식으로 수업을 계속 진행하시다 보면, 자,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시다 보면 수업을 하면 할수록 여기에 있는 마이 스튜디오에 올려놓은 사진, 영상, 음악들이 막 점점 많아지게 될 거예요. 그것들을 너무 많으니까 관리가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필요한 것들은 없애야 되겠죠. 없애기 위해서 편집을 눌러주세요. 편집을 누르고 없애고 싶은 것들을 선택해서 이렇게 체크 시킨 후에 얘도 지우자. 그리고 삭제를 누르시면 선택한 요소들을 삭제하실 수 있어요. 트위치를 사용하는 게 선생님들이 가입하시기가 굉장히 쉽고 연수할 때 뭐 보통 한 10분 정도면 트위치 다 가입해서 방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트위치를 기본적으로 많이 제가 연수를 할 때 써요. 하지만 선생님들이 트위치로 방송해보고 또 나는 이제 익숙해져서 유튜브로도 채널 만들어 방송하는 게 되겠다라고 하시면 트위치 대신 유튜브 쓰시는 게 좋기는 해요. 저희 학교도 트위치와 유튜브를 둘 다 만들어 놓고 기본적으로 방송은 유튜브로 하다가 유튜브 쪽에 방송에 문제가 있거나 갑자기 영상이 중단되거나 이렇게 될 때는 갑자기 아이들에게 얘들아 이제 지금 잠시 트위치로 가서 수업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트위치를 가끔씩 활용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연습해 보시고 이렇게 수업하시는 게 익숙해지신다면 선생님들이 나중에 유튜브로 어떻게 하면 방송할 수 있을까? 또 나도 이제 앞으로 유튜버가 되겠다라면 채널을 어떻게 관리하고 영상은 어떻게 관리할까 이런 걸 알아보신 후에 유튜브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 학교에서는 지금 이제 한 달 가까이 선생님들하고 한 달 정도 됐군요. 선생님들하고 지금 라이브로 방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선생님들이 이제 익숙하게
라이브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일부 선생님들은 라이브보다 녹화해서 그걸 라이브시 틀어주는 게 조금 더 좋겠다라고 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그런데 한 달 가까이 되었지만 하다 보면 이제 중간중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거나 해서 수업을 다시 시작해야 되고, 또 수업을 잠깐 중단해야 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했던 건 바로 마이 스튜디오에 가서 편집을 누르고, 이제 사용하지 않는 것들 선택한 후에 삭제를 눌러서 이제 이것들을 마이 스튜디오에서 아예 없애버리는 걸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선생님들이 마이 스튜디오에 내에서 너무 많고 또 안 쓰는 것들이 섞여 있을 땐 수업에 오히려 귀찮으실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관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은 필터를 한번 해볼게요. 필터. 자, 라이브 하실 적에 이제 필터인데, 요건 잠시만 제 얼굴이 슬쩍 보이게 해요. 슬쩍. 여기 보시면 여기에는 조금 지금까지 사용했던 여러 가지 효과들이 여기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필터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렇게 눌러서 여긴 그냥 N1, N2 이런 식으로 써져 있기만 합니다. 이걸 눌렀을 때 사진이 어떻게 달라 보이는지 보시고, 나는 이 중에 이런 색조로 하는 게 피부도 뽀얘 보이고, 좋겠다, 잘생겨 보인다, 이런 색조를 찾으시면 그 색조를 기억하셨다가 그걸로 수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선생님의 실제 모습을 등장시킨 수업을 하시겠다라고 하면 어떤 색조의 사진으로 만들어서 수업을 하면 좋을까, 이렇게 해서 선택하시고 수업을 하시면 됩니다.